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 앞에 있는 2022 LG 그램과 뷰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램의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2050을 탑재했으며 12세대 인텔 CPU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둘 다 지금 16인치인데 뷰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예약 구매로 사은품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리뷰를 위해서 잠시 대여를 했고, 오늘 영상은 그램과 그램뷰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시죠. 자, 먼저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뷰는 노트북 전용으로 나온 휴대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손으로 들어보면 무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가벼운데 670g입니다. 뷰는 그램과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로 화면도 16:10 비율, 주사율도 60Hz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뷰도 그램과 같은 논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뷰의 외형 구조를 보면 양쪽에 썬더볼트 포트 하나씩, 그리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만 있습니다. 뷰를 구매하면 기본 구성품으로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는 폴리오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리오 케이스까지 결합하면 뷰가 꼭 태블릿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 그냥 모니터일 뿐입니다. 뷰는 그램 16과 동일한 해상도와 크기, 화면비, 주사율을 가진 포터블 디스플레이로 터치는 지원하지 않으며 내장 배터리도 없지만 그램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떼내서 프레임을 씌워서 만든 보조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오 케이스의 구조를 보면 일반 태블릿 폴리오 케이스처럼 자력이 있어서 뷰에 착하고 달라붙으며 접어서 다양한 각도로 거치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오 케이스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거치대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는 지금 그램뿐 아니라 다른 노트북이나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7.5W 이상의 디스플레이 포트 및 전원 출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맥이나 맥북 프로에서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하면 보조 디스플레이로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만 연결하면 맥에서도 자동 인식하며 보조 디스플레이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건 다른 모니터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뷰를 사용해보면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작업도 편하고 생산성이 꽤 올라갑니다. 뷰는 아이패드와 비교해보면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패드를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2022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그램을 보면 외형 디자인은 이전 그램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사실 기존 그램 시리즈도 워낙 깔끔하고 심플했던 그 디자인 자체를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졌다면 이번 그램의 경우는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했고, 여기에 그램 최초로 외장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5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아래쪽에 미끌림 방지 고무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스피커, 뒤쪽엔 열 방출을 위한 큰 배기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는 건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서 열 배출 배기구가 좀 더 넓어지고 커진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발열 시 열기를 빼기 위한 배기구가 조금 더 커지고 안쪽에 기존 그램보다 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그램은 듀얼 팬 구조로 아마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열 배출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구조를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배열도 동일하고 느낌도 같습니다. 백라이트도 들어오는데 단지 전원의 지문 인식 센서는 사라지며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 인식 기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확장 포트를 보면 우측면에 USB-A 포트,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 도난 방지를 위한 캔싱턴 락이 있고, 좌측면에는 각각 40Gbps 전송이 가능한 썬더볼트 3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테스트해보니 1시간 5분 드라마를 보면 배터리가 10%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이전보다 조금 짧아진 느낌을 주지만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램 16과 뷰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크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고, 단지 휴대성에서 노트북과 함께 보조 디스플레이를 같이 가지고 다니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램이 1.2kg대로 외장 그래픽 탑재 노트북 치곤 가볍지만 뷰까지 더하면 2kg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가볍다인데 무게도 늘어나고 두께도 있어서 슬림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는 힘들고, 케이블과 어댑터까지 포함하면 짐은 실제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 노트북만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짐이 늘어난 거지만 모니터를 하나 더 넣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뷰는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하는 순간 바로 전원이 켜지며 PC나 노트북 화면이 미러링 됩니다. 뷰를 함께 사용해보면 작업도 편하지만 생산성이 꽤 올라가는데 유선이기 때문에 화면에 딜레이도 없고 메인 PC의 모니터처럼 반응이 무척 빠릅니다. 뷰의 설정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확장 혹은 미러링으로 가로 세로 화면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로로 돌려도 근데 자동 피벗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뷰와 그램 모두 이번에 디스플레이에 안티 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 빛 반사가 적어서 야외 사용할 때도 빛 반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이 궁금하실 텐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그램의 벤치마크 성능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게이밍 노트북이라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램에 탑재된 2050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결과는 GTS 1650보다 23% 더 빠르고 대신 전력 소모는 30% 정도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옵션을 고급으로 놓고 플레이해봐도 60프레임에서 다른 옵션을 낮추면 아주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램에 탑재된 12세대 인텔 CPU도 기존 대비 20% 정도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배그나 다른 게임도 그래픽 옵션만 어느 정도 타입하면 일반 노트북 대비는 꽤 부드러운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게임을 플레이하면 배터리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발열과 함께 그리고 팬 소음이 꽤 있습니다. 발열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엔 게임을 다른 쪽에 에디터를 띄워놓고 사용하거나 편집 툴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뷰를 활용해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도 편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도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의외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램에 탑재한 카메라의 재미있는 기능을 좀 알려드리면 얼굴과 시선 감지 기술을 적용해서 얼굴 인식 로그인부터 LG 그랜스 미라 매트릭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램과 뷰를 함께 사용하거나 그램을 따로 사용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을 따라 모니터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거나 외부 모니터 연결 시 얼굴을 돌리면 창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또 보안 기능으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화면 흐림 처리가 되며 부재 시 화면이 자동 잠금이 되거나 끄지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뒤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면 경고 알림 화면이 나오거나 건강 기능을 설정해두면 화면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설정한 시간에 경고가 나오며 일정 시간 동안 다른 곳을 보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시선 감지 기능이나 부재 시 화면 흐림 같은 이런 기능들이 꽤 잘 동작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건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램과 뷰에 대해 사용성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램과 뷰의 단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먼저 뷰의 경우 휴대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노트북만 가지고 다닐 때보다 휴대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차지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펼쳐놓고 사용할 공간을 그만큼 더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추락가로 이야기하면 뷰 같은 경우는 40만원대의 포터블 모니터인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뷰는 이번에 그램 예약 구매를 통해서 사은품으로 받으신 분들이 최고의 승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뷰는 가격과 휴대성을 제외하면 그램과 정말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사실 다른 PC나 맥에서도 이게 보조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램의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이번에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하면서 전체적으로 성능은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서 팬 소음과 발열이 있습니다. 발열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팬 소음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게임을 할 때 팬 소음이 좀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발열도 이때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시스템 자원을 그만큼 많이 끌어쓰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팬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발열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 타임도 이전 그램 시리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건 뷰를 함께 사용할 때랑 그램만 사용할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뷰와 함께 사용하면 뷰의 경우는 배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램의 배터리를 공유하는 방식이라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뷰는 노트북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램을 뷰와 함께 오랜 시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댑터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램과 뷰를 함께 사용해보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2022 그램과 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